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황금사차기가 한창인데요. 집에 오니까 밤 11시가 넘어가네요.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라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짬을 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비워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니까요. 포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박동원 선수와 이제 지명권 트레이드가 있었죠. 2라운드 지명권을 넘긴 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사실 기아 타이거스에게 그러니까 이 기아 타이거스가 제공한 2라운드 지명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순번의 지명권입니다. 작년으로 따지면 2차 1라운드 전체 2번에 해당하는 지명권이거든요. 거기다가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주전 포수를 내줬기 때문에 포수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외에도 주전 포수에 관심이 있는 구단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포수의 상위권에 있는 포수들이 어떤 포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도 중위권에 있는 포수들이 어떤 포수들이 있으며, 그 포수들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쁜지를 알아보는 것은 아마야구를 즐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올 시즌 상위권을 형성하는 포수는 3명이 있습니다. 아마 팬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경기상고의 엄형찬, 그 다음에 원주고의 김건희, 그 다음에 경남고등학교의 김범석, 이 3명입니다. 현재 이 3명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거기다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썼죠. 충암고등학교 김동헌, 이 정도가 유력한 지명 후보로서 스카우트 관계자들에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수는 일단 수비가 좋아야 됩니다. 수비가 안 되면 아예 앉을 수가 없는 포지션입니다. 도루 저지에서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변하고 휘어짐이나 꺾임이나 떨어짐의 정도가 훨씬 아마야구보다 심하기 때문에 브로킹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예 경기에 나갈 수가 없는 포지션입니다. 따라서 수비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 선수들 가운데 가장 이제 수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는 경기상고 엄형찬 선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포수 같은 경우는 많은 경기를 뛰어야 됩니다. 많은 경기를 뛰어야 그 수비에서의 향상도가 좀 높아지고 진가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엄영찬 선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경기를 뛰었고 주전 포수를 뛰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님이 또 옛날에 한화에서 선수 생활했었던 엄종수 코치님이시죠. 아버님이 엄종수 코치님이시고 또 포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상당히 잘 다져놓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모 스카우트 관계자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유망주 선수들이 자신이 어깨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깨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발이들인데 어깨가 강한 선수들이 포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포수는 단순히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다. 따라서 포수에 대한 기본기와 이해도, 애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영찬 선수는 매우 돋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수라는 포지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 포지션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플레이를 해야 조금 더 나은 그 팀에 나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지만 2루 송구 능력도 좋고, 거기다가 순발력도 괜찮은 편이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기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 선수들 가운데서도 수비에서 매우 가장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망이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방망이도 준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완벽한 선수는 없죠. 모든 선수들에게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엄영찬 선수에게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이 선수의 단점을 꼽아내자면 엄영찬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수로서 보면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이긴 한데,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특색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엄영찬 선수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 들자면 작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포수 최대어인 허인석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루 저지 능력이었었죠. 청룡기 당시에 그 허인석 선수의 공 빼는 능력과 어깨를 보면서 저 팀장님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뭐 이런 선수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루 저지 능력을 보여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선수의 특장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엄영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것은 고등학교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 수준에서 봤을 때의 어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로만 봤을 때는 평가가 가장 좋은 포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선수는 굉장히 전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하는 선수인데요. 현재 경남고등학교 약진을 이끌고 있는 김범석 선수입니다. 김범석 선수는 아마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엄영찬 선수도 서울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이긴 했습니다. 엄영찬 선수는 서울권에서 서울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탐을 많이 냈었던 선수였습니다. 아마 아버님인 엄종수 코치님이 경기상부에 진행하지 않았다면 엄영찬 선수 정도 되는 선수가 경기상부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경기상부로 코치로 가게 되었고 엄영찬 선수도 따라서 이제 경기상부로 가게 됐었죠. 그만큼 서울권에서 유명한 선수이긴 했는데 김범석 선수는 또래에서 더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학교 때 이제 수비, 타격 다 유명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타격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석 선수의 중학교 당시에는 온양중학교의 전성기였었거든요. 그때는 뭐 충청권 중학교들이 다시 없을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시기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남중학교의 약진을 이끌었던 선수가 김범석 선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경남중학교가 대통령배를 우승했었는데요. 한 대회에 홈런을 8개인가 때려냈었습니다. 김범석 선수가요. 그러니까 안타를 치듯이 홈런을 때렸던 것 같아요. 전국 손해체전에서도 울산제일중학교 같은 경우도 김범석 선수한테 3런 홈런을 맞아서 경기를 패했었고 그 외에 여타 경기에 수없이 많은 홈런을 때려냈었습니다. 그만큼 중학교 수준에서 경남중학교 감독님이 이제 노시원 선수가 경남중학교 나왔죠. 노시원 선수보다 타격 재능만큼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중학교 때 타격 재능이 엄청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록이 그렇게 특출하진 않습니다. 특출하지 않지만 포수들 가운데 타격 능력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록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김범석 선수 같은 경우는 강타력도 우수하고 거기다가 뭐 변화구, 체인지업 같은 변화구를 따라가는 능력도 우수하고 몸쪽 바깥쪽에 꽉 찬 볼을 따라가는 능력, 빠른 볼에 대응하는 능력도 매우 우수하다는 스카우트 관계자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황사자기에 오신 모구단 스카우트 관계자님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는 김범석 선수가 포수 중에서 타격 능력이 가장 나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시기도 하셨고 모구단 팀장님도 김범석 선수에 대한 평가는 비슷했었습니다. 다만 김범석 선수의 경기를 이제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수비가 약간 투박하다는 생각은 좀 드셨을 것 같아요. 투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경기에 나가야 수비가 좀 향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범석 선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2학년 때는 포수로 거의 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2학년 때는 포수로 좀 나설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부상으로 전반기, 후반기를 거의 통째로 날려버리다시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포수로 나설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 들어와서 포수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투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구단 관계자분께서 오늘 이제 목동을 방문하신 모구단 관계자분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비로 나선 이닝이 너무 적어서 아직까지는 좀 수비가 투박하지만 어깨도 괜찮은 편이고 기본적인 자질은 좋은 편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김범석 선수가 수비에서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포수 쪽에서는 굉장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설령 포수가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루수나 어떤 거포 유망주로서도 키워볼 만한 선수라서 향후에 더욱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선수는 원주고등학교의 김건희 선수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북일고등학교에서 전학을 간 선수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어깨입니다. 어깨는 이 3명의 상위권 포수 가운데서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제 북일고등학교의 주전 포수로 뛰기 시작했고, 뭐 2루 송구 능력이나 어깨에 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선수였고요. 이 선수도 온양중학교 시절에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선수죠. 중학교 시절엔 뭐 투수하고 포수를 같이 했었는데 이상훈 감독님께서 투수로 한번 기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강력한 어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파워도 엄청납니다. 파워도 자체만 보면 이 세 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낮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선수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일단 컨택 능력입니다. 컨택트 능력이 세 선수 가운데서 좀 가장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현재 타율이나 기록도 그런 부분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으면 큰데 그 맞기가 좀 쉽지가 않은 스타일이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비에서는 브로킹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순발력이나 덩치가 매우 큰 편이다 보니까 순발력 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최근에 제가 기사로 설명을 드렸었죠. 충남고등학교 김동원 선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이팅이 좋은 포수이고 또 타격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심준석 선수한테 제 1호 피홈런을 선사할 뻔했었던 선수이고요. 그 다음에 덕수고전에서 무려 5타수 4안타를 때려내면서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었습니다. 옛날에 조원태 선수라든가 이런 수많은 선수들과 함께 리틀 월드 시리즈에 주장으로 참가를 했었고, 그 경기가 한국에 중계가 되면서 굉장히 또 깊은 야마야구 팬들에게 깊은 반향을 남기기도 했던 선수였고요. 미국 가서 홈런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초 엘리트 선수였다는 것이죠. 윤영철 선수와는 영혼의 배터리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중견수 수비까지 소화할 정도로 발도 느린 편이 아닙니다. 발도 꽤 빠른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프로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에게 어필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밖에는 대구고등학교의 최원대 선수 같은 경우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다기보다 굉장히 성실하고 백업 플레이도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이런 부분, 이 성실성, 포수로서 성실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기본기와 성실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송기호 감독님 이 선수를 데리고 올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고등학교 관계자분 같은 경우는 이 최원대라는 선수는 야구에 미친 것 같다. 주말에도 밖에 안 나가고 혼자 앉아서 야구 연습을 할 정도로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대학진을 하고 있죠. 대전고등학교 박성빈 선수하고 청주고등학교 박진우 선수입니다. 대전고등학교 3번 타자와 청주고등학교 4번 타자인데요. 박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경기를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고, 최근에 이제 황금사자기에서도 아마 꽤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전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생각이 되는데 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격이 뭐 김해철 선수하고 더불어서 거의 뭐 게릴링포죠. 둘이 쌍포로서 대전고등학교 약진을 이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어깨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깨도 지난번 주말 리그에서 모 관계자분은 총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어깨를 지니고 있긴 한데, 다만 수비, 특히 이제 프레이밍이라든가 블로킹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선수도 지명권으로 심심치 않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 간에는 일화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동시에 절대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한 선수가 이쪽으로 가면 한 선수는 저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경기에 출장을 해야 되니까요. 대전고등학교 김일승 감독님이 어떤 선수를 선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박성비 선수를 선택을 했고 박진우 선수가 청주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사실 아직 이름이 오른다기보다 중학교 때 아주 야구를 잘했던 그런 포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런 선수들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대구 상원고등학교 김주영 4번 타자죠. 김주영 선수하고 휘문고등학교 포수 이준희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중학교 때는 야구를 엄청나게 잘했었고 특히 대구 상원고등학교 김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전국 포수 랭킹 1위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선수였었습니다. 대구에서 당연히 이 선수를 정말 세 학교 경북고 상원고 대구고 전부 다 대구 가고 싶어 했을 정도로 좋은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서 현장에 내려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는 조금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선수가 어떻게 바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준희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 때 TV로 또 중계가 됐었죠. 온양 중학교와 잠신 중학교의 결승전 경기가 중계가 됐었는데 거기에 4번 타자로 출전했던 선수가 이준희 선수입니다. 그때 안타도 때려내고 타점도 올리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중학교 때만큼은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장을 못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야구는 야잘잘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터뷰를 할 때 NC 다이노스의 민동근 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포수가 NC 다이노스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김태균 선수가 트레이드 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데 왜 또 박성재 선수를 1차 지명을 했습니까? 그 외에도 좋은 선수들이 있고 정정우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왜 굳이 박성재 선수를 1차 지명을 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민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수는 트레이드를 해서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포수를 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한다. 또 포수는 트레이드를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만큼 팀의 전력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각 팀별로 포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키움 히어로즈는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키움 히어로즈 외에도 포수를 상위 지명으로 뽑고 싶어하는 구단이 있다는 것은 취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올해는 투수가 가장 큰 강세를 보이는 어떤 그런 해이거든요. 따라서 이 투수들에 비해서 포수가 어느 정도 효용성을 어느 정도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평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앞선에서 말씀드린 엄영찬, 그 다음에 김건희, 그 다음에 김범석 이 세 명의 선수는 아마 상위권으로 평가가 되는 3라운드 이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 중에서 또 한두 명 같은 경우는 2라운드 이내에 상위권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순번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시즌 마지막에 이제 순번이라는 것은 시즌 마지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작년만 해도 저는 이제 허인서 선수가 드래프트 직전까지는 1라운드에 무난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투수들이 하나 둘씩 약진을 하고 또 NC 다이노스가 박성재 선수를 1차 지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겹치면서 11번까지 내려가게 됐었죠. 올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좋은 투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팬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 내야수들이 약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 선수가 1라운드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키움 히어로즈가 1라운드로 포수를 점 찍었다고 하더라. 아니면 뭐 어떤 구단이 이 선 포수로 1라운드로 지명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 라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정도 급이 되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도 이 선수가 확실히 1라운드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한 청룡기 정도까지 끝나보면 이 팀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와 라운드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새벽 3시거든요. 경기장에 갔다 와서 바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도 많이 꼬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좀 횡설수설한데, 전사일 기자가 좀 힘들어서, 이 사람이 좀 힘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는 팬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거나 유튜브 주제로 봤으면 좋겠는 거, 혹은 제보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제보를 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뭐 블로그 댓글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취합을 해보고 충분히 제가 다룰 수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의견을 취합해서 제가 해당 주제를 다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시는,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고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은 내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팬 여러분들이, 제가 최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야수 관련해서 최다 질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김민석 선수, 김민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황무사작의 취재 열심히 하고 또 다음번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나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